나는 이 책을 읽고 오늘날의 건축이 SNS 속의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비중을 둔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때문에 본래의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향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것 같아. 맞아.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본인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더 멋있어 보이는 것에 좀 집착하게 된 것 같아. 앞에 이제 두 사람이 말한 남들 시선에 대한 의식과 무한 경쟁은 이제 스펙타클 사회가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하여 통제하고 있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대로 스펙타클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이제 탈출을 꾀해서 잃어버린 본연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경민이 말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뭘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기술에 길들여지고 단순해질 거야. 이러한 악순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건축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또 나는 이 책에서 말하는 공간의 모순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건 사망성인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책에서 제기하는 정치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부딪히면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요소를 배제하고 설계 자체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근데 정작 우리는 이 사망성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기능, 구조, 형식 중에 하나에 치우친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이제 앙리 르페브르도 그 세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균형 맞추는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셋의 단일성을 유지해야 매력적인 결과물이 나온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우리 설계는 그 세 가지를 다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 모두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 책에서 음악을 예로 들며 세 가지 계기를 순차적으로 활용해 강조와 차별화를 통해 다른 양상을 돋보이게 한다고 했잖아. 우리도 이건 어쩔 수 없어 라면서 타협을 하는 대신 우리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축소 지향적인 경향을 접목시키는 방법이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한편으론 표현적인 공간이 권력의 이름으로 때로는 익명으로 억압한다고 했던 걸 떠올리면 우리가 설계하면서 만드는 공간적 실천이 삶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았는지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앞으로 사회적 요소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면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때도 달라질 건 없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의미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책에서 이제 르페브르는 이제 자본주의가 공간을 상품화하면서 이제 공간 내부에 내적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도 맞는 말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된 현대가 이제 더더욱 이런 모순이 심한 것 같거든. 우리나라의 예시만 보아도 이제 서울의 도시 공간은 개발과 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도시 내부의 빈부격차와 주변 부하가 강화되고 있잖아. 맞아. 서울을 제외하고도 세계의 많은 현대 도시들이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간을 상품화하여 설계하고 생산하는 사례가 이제는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 쇼핑몰이나 고급 아파트 단지 같은 대규모 상업 건축물들이 늘어나면 상위 계층에게는 좋겠지만 주변 지역의 소요와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해서 르페부르가 말한 공간의 모순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하지만 르페브르도 말했듯이 이러한 공간들은 변화를 위한 가능성을 품게 되는 차이의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재생 프로젝트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자본주의적인 개발 대신 공동체의 참여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공간이 단순히 경제적 목적을 위해 상품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용작용하며 의미를 재창조할 수 있는 장소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한 것 같아. 나도 형의 말처럼 상품화된 공간 말고도 차이의 공간 또한 우리 건축가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렇다 보니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면서 효율성과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하면서 자본주의적인 공간 생산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나도 그 차이의 공간에 대한 내용을 인상 깊게 읽었어. 차이의 공간은 자본주의적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공간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제안을 담고 있어. 그런데 과연 이런 이상적인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나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해. 현실에서 이런 차이의 공간을 구현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
특히 자본주의 체제 아래 건축과 도시 개발은 경제적 효율성과 투자 수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 결국 차이의 공간을 실현하려면 자본의 논리를 어떻게 다룰지 명확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차이의 공간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구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르페브르의 이론에서도 강조되듯 공간의 생산은 특정 계층이나 권력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차이의 공간과 같은 접근법도 이제 권력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사회에서는 또 다른 배제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너 말대로 이제 설계라는 분야는 이제 종종 전문 용어와 복잡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제 비전문가가 이해하거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이제 과연 우리끼리 고민하여 내놓은 해답이 이제 차이의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 일반 사람들에게 와닿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런 점은 우리가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